네, 수업 시작합니다. 예. 이제 5장을 들어가겠습니다. 하 5장입니다. 하 5장은 한계의 구사효에 대한 효사를 갖고 와서 지역의 이치를 푸는데, 구사효의 효사를 중에 정하면 길하여 회망하리라 하는 요걸 빼버리고 요 내용만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원래 구사의 효사는 요까지 다 포함이 돼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요거는 생략된 거죠. 그러고 왔는데, 이 한계는 하경의 첫 번째 나오는 괴입니다. 주역에는 상경은 체라 해서 주역의 큰 삶의 이 세상의 이치적인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하경은 체라 해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주로 그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경의 첫 번째 와서 나오는 한계가 나오는데, 한계는 뭐냐면 택산 한계거든요. 택산 한계. 택은 태계인데, 이게 태계고, 산은 간계인데, 택산 한계인데, 이 택산 한계가 소녀와 소남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소녀는 요 위에 게 여기 소녀가 되고, 소남은 여기 소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계 인간 사 다스릴 때 이 소녀 소남이 만나가지고 사랑의 이야기로 가지고 이 하계의 첫 번째는 한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도 오늘 이게 지금 현재 주요 본격하는 게 아니니까, 이 계사전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소녀와 소남이 사랑에 빠져서 인간의 역사인 하경의 전체가 시작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소녀가 위에 있고 소남이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가정생활 똑같지만 또 실은 원래 실제로 그래버렸는데, 이 여자를 이리 받들고 자기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는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것은 허상일 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어머니 마음이나 또 부모님 마음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받들어주면 자기는 더 벌어오는 거죠. 자식한테 부모가 낮추면서 자식을 잘 키우면 훌륭한 자식이 만드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잘났더라도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바로 소남이 아래에 있고 소녀가 올려지는 거죠, 상이. 그래서 이걸 갖다 한계라 그러는데, 이 산택통이라는, 이 상과 기운이, 산이 이래 있으면 이 막아서 연못이 맞잖아. 내가 오늘 보면 연못 봤는데, 이 연못을 만든 것은 상과 못이 기운을 통하기 때문에 연못이란 실생활에 필요한 이 연못이거든, 나오거든. 이게 택이거든, 택. 이거 산이고, 산택이 통이면 저수지를 가지고 일용할 모든 물을 가져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 산택 통계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엔가 했지, 단사란 거예요, 단사. 단사는 이 괴상 전체를 갖다가 단정적으로 설명한 단사는 제라 그랬죠, 제. 성질을 갖다 말한다. 그 교회의 성질을. 단은 제라. 앞에 나왔던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 이 한계는 뭐냐면, 함이란 것은 감야라 하는 거다, 함이란 뜻은 느낀다, 느낌. 함이란 괴는 느낌을 나타낸 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젊은 청춘 남녀인 소남과 소녀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처음 만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6초까지 올라가면서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느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그런 괴라는 겁니다. 괴 전체가.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초6효인데, 초6효는 강기무, 엄지발가락 무자입니다.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에서 느낌이 왔다는 거죠.
엄지발가락 느낌이 왔다. 다시 어떤 사람이 남자 같은 말은 제일 처음에는 그냥 내 몸에 감각에 뭔가 아릿하지만도 좀 느낌이 있어 하는 상태가 엄지발가락에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아, 뭐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한 느낌 온 거예요. 엄지발가락에. 그게 초6에서 오는 거죠. 초6에서. 그 다음 6이 오면은 그 느낌이 요 장단지 빗자죠. 장단지. 아, 그 참 또 만나고 싶네 하면서 그 느낌이 몸을 타고 올라오는 게 장단지까지. 그게 6이에요, 6이에. 세 번째 오면은 이제 양기인데, 세 번째는 허벅다리 고자예요. 허벅지 고자. 허벅다리. 아, 저 여자 이렇게 살도 좀 부비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허벅다리라는 거 좀 이렇게 사람한테 좀 이렇게 희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서로가 교감했다는 살을 좀 부비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까지 온 게 바로 이 하야. 그러니까 이 하요의 소원함이 하요까지 왔을 때는 뭐냐면 허벅다리까지 느낌이 왔다는 것은 살갗을 부이고 싶다는 느낌이 왔다는 것은 곧 끌어안을 단계가 전이 된 거죠. 까지. 육체로서는 좀 이렇게 허벅다리까지 느낌이 왔다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가깝게 느껴지시면 그런 느낌이에요. 이 허벅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쉽게 만지기도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육체라면은 이 상뇨로 가는 힘의 문제지. 힘. 이때부터는 허벅다리의 육체를 넘어서 정신세계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sek으로. 자, 정신으로 갈 때 이 사연을 빼버립시다. 사연을 빼버리고 오요에 딱 가면은 9,5호에 가면 이 몇 자가 등침 몇 자, 등심, 사람들 척추. 이때는 뭔가 마음에서 짜릿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느낌이 행복감이라는 게죠. 남녀가 만나서 뭔가 등줄기에 타고 올라가면 짜릿한 어떤 행복감 같은 그런 게 느끼는 게 바로 9,5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등줄기에서 짜릿한 기운의 느낌이 오는 거야. 이거는 육체보다 마음에서 오는 거죠. 정신에서 오는 거죠. 만나니까 막 기분 되게 좋고 말이죠, 정신에. 이게 그야. 그 다음에 상육에 뭐 최고인데 그 느낌이야. 이거는 턱보자예요. 턱보자. 협자는 뺨협자. 그럼 혀설자예요. 그러니까 얼굴 비비고 키스하고 하는 그 단계 느낌까지 오는 거야, 이제. 영접할 때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턱도 비비고, 뺨도 비비고, 혀수하니까 키스하는 거지, 뭐. 그 단계까지 느낌 오는 거야. 감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경 전체가 뭐냐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서로 합일된 마음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경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네 번째 효,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걸 다, 요호요만은 전혀 감이 요걸 했거든. 되게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함인데, 함하면 요거는 함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느낌 이렇게 했는데, 이건 빠져버린 거야. 자, 사람이 육체적으로 막 뭔가 손목도 잡고 싶고 뭐 이렇게 잡고 하다가 이제 정신 세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요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요 단계를 넘어가는 문제를 갖다가 제시했는데 그 위에 거 빼고 공자는 뭐라 하는 자활, 천하는 하사하려리요. 무슨 생각할 게 무슨 뭐 염려, 금신, 염려 뭐 이런 건데 이거 생각사자니 하사하려요. 아니 요 단계에서 마음의 심의 단계 정식으로 할 때 도대체 천하에 무슨 생각과 무슨 근심이 있겠나기야.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 응? 무념무상. 무념무상이죠. 그렇잖아요. 이 단계가 되면 생각도 없고 염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당시는 순리에 따라요. 순리.
육체적 관계에서 정신에 넘어갔을 때는 그때 그 단계에 가서 무슨 생각이 무슨 염려가 있는 거야. 즉, 머리 굴릴 필요가 없다는 게 단계. 머리 굴리게 되면 이 우여 단계로 올라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갗 부딪힘 막 지냈다가 이제 정신세계로 마음을 통해야 되는데 그 통하는 단계에 갔을 때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에 그냥 그대로 상당히 빠지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등줄기도 짜릿한 행복감이 오고 그냥 뺨도 자꾸 비비고 싶고 입술도 자꾸 맞추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단계에서 머리를 굴리면 요 올라가는 게 문제 있다니까. 아, 저 사람은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키가 크냐 작겠냐, 돈이 있나 없냐, 뭐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머리를 굴리면 요기 단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경계하는 게 바로 여기자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앞에 봤지만도 정하면 길이야. 정은 참다, 바르다 말이거든. 바르다, 참다. 요 단계에서는 정말 바르면은 길한 거예요. 발라야 돼요. 바르면은 길하기 때문에 후회도 없게 돼. 없어요. 후회가 없다는 거거든. 회망이니까. 요때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 여자가 약간 잘생겼니, 못생겼니, 키가 크니, 작니, 뭐 돈이 있니, 없니, 뭐 등등. 머리 굴려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면 후회가 있게 된 거죠. 선택에 대해서 순수한, 무념무상, 하사하래가 없는 상태가 머리를 굴려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 공자는 이 상태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바르면 길하고, 그러면 후회가 없다, 이야. 그럴 때는, 이때는 그냥 생각이 없는 순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며, 순리에.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머리 굴린 게 없으니까, 그냥 순수한 그 마음에서 척추를 타고 오는 그 쾌감, 정말 다시 봐도 죽었고, 이리 봐도 죽고 하는 그 쾌감과 늘 땀을 비벼가면서 하는 그 다정한 정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이야. 그게 한계예요. 한계 돼요?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사요. 이게 육의 세계라면, 이게 정신의 세계가 될 테니까, 정신의 세계, 반대성은 정신의 세계일 테니까. 그러니까 요 올라가는 결정의 단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남해근 선생은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 이때는. 생각이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 대산 선생님은 이때는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하듯이 이때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 대신 그게 왕래가 뭐냐면, 이 왕래가 이거는 남녀의 섹스와 같은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대사는 섹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이걸 한번 생각하고, 본문 들어가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충 큰 틀은 잡았었겠죠, 큰 틀은. 그래서 이게, 그림 그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초이거는 엄지발가락에 감이 와서 아득하게, 참 저 여자 좋은데 안 그럴까? 요 장단지까지 느낌이 와서. 그러고 구사하면 허벅지는 쉽게 손 못 대잖아. 허벅지까지 느낌이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구오는 등줄기 쪽을 타고 상류에 가서는 그냥 온 얼굴 비비는 상태인데 구사의 자리는 요 성기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구사의 자리. 예? 성기의 위치라고요? 성기의 자리고 같은 자리라고, 성기의 자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요게 육체와 정신이 넘어가는 그 마음자리로 보는 경우도 있죠. 공자가 말 하사하래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육체와 정신이 넘어가는 요 심의 자리라고 본 거죠, 공자는. 심의 경계. 그걸 딱 본 거죠. 저는 반전충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하여간 뭐 그것도 하나 돼. 그건 선세에서 세상이 다 다르니까요. 무엇이 절대란 거 없으니까. 무엇이 절대란 거 없으니까. 자, 이걸 인도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장에 여괄 동동 띄우고 왕래면 동종 띄우고 이사라니. 자,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야, 너 그렇게 동동거리지 말아 쓰잖아요. 안 쓰죠? 이어 나오거든, 이게. 그게 동동거린다는 뭐냐면, 막 정신없이, 두서없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니 동동거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동동거리는.
그 동동거리고 왕래하면 벗이, 벗붕자, 있잖아, 너의 생각을 따를 정도 너의 생각을 딸 것이다, 이게. 이게 그래 해석에 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특이한 해석은 지난번에 했지만 남영은 선생인데, 동동왕래는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붕자를, 물이 붕자 됐거든. 법붕자도 물이, 많은 따위 물이니까, 많은 생각, 너의 생각에, 많은 잡생각들이 너의 생각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냥. 그래서 잡생각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좋아가지고 막 사랑하고 막 하다가 이제 진짜 결혼을 해가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너무너무나 생각이 많게 되면 그러면 그 잡념들이 너의 생각을 따라다니면 골치 아프다고 남의건 선생님이 해석한 거예요. 결혼한 직전에 한 사람이 결혼을 선택할 것이냐 말 때 생각이 많다는 거야. 그럴 때 많은 생각에 빠지면 상대도 똑같이 너와 같은 그 많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헷갈린다. 그게 남의건 선생님이 해석한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했듯이 자주 왕래하면 자주 계속 보고 싶고 하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계속 늘 봐도 보고 싶어가 자주 왕래하면 그러면 그 벗이 내가 선택한 상대 여인이 또 남자가 나의 생각을 따르면서 결국은 서로 합의될 이 것이다. 마음이 합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대산성 입장은 거기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섹스의 단계가 같다. 서로가 끊임없이 왕래한다는 건 섹스와 같은 거다. 자주 왕래한다는. 그러면은 자연지 거기서 대산성 같은 경우는 자식도 낳고 가정도 가지면 무사함이 이루어지면 그것서 학계 전체가 바로 흘러가는 그 삶의 문제 영역이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런데 이 동동 왕래 분계는 하여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너가 선택한 그 여인도 너의 생각을 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공자가 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자와요. 천하 띄우고 하사 띄우고 하래요. 천하에 아니 이 단계 육체가 갖춰져가 마지막에 한 몸이 돼가지고 이체 일심인데 이체 일심이 되는 건데 이체 일심의 단계에 가면 두 몸이 한 마음이 되는 이 단계가 같으면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걱정할 것이냐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역을 배우면서 가장 강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단순화 시켜서 봐. 단순화. 아주 단순세보다. 그러면 뭐냐면 천하 동기위 수도하며 일치병이라. 천하란 것은 돌아가는 건 다 똑같아. 중고도 다 똑같아. 삶과 죽음에서 인간이 삶과 죽음에서 자 누구든지 이 사라는 이 곳인데 누구든지 이 사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는. 그 사회 문제 다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종교마다 다 다르거나 이건 종교마다 다 다르죠. 종교마다 다 다르죠. 종교마다 다 다른 거죠. 이건 종교 다 다르죠. 그래서 사회에 들어간 용어는 다 똑같아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수도 뒤에 도자는 길도자입니다. 숫자는 다른 숫자고. 근데 길은 달라. 각자 죽음이란 함께 돌아 이 한 구멍까지 오는 이 길은 다 달라. 이건 다 달라. 여기까지 오는 길은 다 달라. 죽음이란 이 구멍에 들어간 거, 이건 다 같아, 구멍은. 귀야. 돌아가는 거 똑같아,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각자 이 길은 다 달라. 이 인간사는 다 그래. 이건 인간사야, 이거는. 인간사가 다 그런 거야. 다를 수 길도자예요. 자, 개인도. 그럼 요거는 인간이란 소위 보편적 이 사람을 말하지만 두 번째 한 개인인가, 한 개인이. 일치 띄우고 병려야. 이룰 치자. 누구나가 자기 인생 이루는 것 하나야. 뭐 생강선에 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뭐 어떤 작업하는 것도 있고, 체육하는 사람 이루는 것 하나야, 하나.
그걸 빨리 잡는 사람 제일 행복하겠지. 그런데 뭐냐면, 여자는 이 앞에 했듯이 걱정거리가 많아. 걱정은 100가지 하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 헤매다 세월 다 보낸 거지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주역을 통해서 사고를, 삶을 단순화시키는 단순화. 돌아가는 것도 하나고, 이거는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 인간. 그리고 일체는 각자 자기 인생의 삶에서 이루는 것도 하나야. 이런 거. 이룰 치자. 이를 치, 이룰 치자. 이루는 거 하나야, 하나.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리 저리 헤매다 보니까 세월 다 가는 거지 뭐. 그런데 걱정거리 100가야. 이 하사 클 때도 사는 생각 샀다. 여는 걱정했다거든요. 근데 여도 걱정을 하다가. 그런데 내가 뭘 걱정거리 100가지가 돼. 그러나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하 띄우고 하사 띄우고 하랴. 천하에 무슨 생각도 많고 걱정거리가 많냐. 무엇을 생각하면 무엇을 걱정한다 이야. 단순화시켜서 바라봐라 이게. 남녀가 만나가지고 세상을 때였지. 내가 이 남자 같으면 여자라면, 남자라면 여자가 아니고 이게 세상이라 했을 때 세상과의 관계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대비시키면. 남녀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 또 같이 대비시켜 볼 수 있는 거야. 여자를 그렇게 대비시키면. 여자를 빼버리고 나와 세상을 대비시키면 하고 싶은 일도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사요처럼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헤매다 보니까 세월 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속 지금 끌고 나가는 게 뭐냐면 왕래예요, 왕래. 이 세상이란 것은 끊임없는 생각도 시간도 일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침 해가 떴다 저녁이 됐다, 해가 떴다 저녁이 됐다, 봄이 왔다 가을이 됐다 하는 그런 이 끊임없는 왕래하는 가운데 인생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왕래를 잡고 이제 물고 내려지는 겁니다. 왕래를 바라보는 관점. 그 왕래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겠지, 이제. 남녀 관계도 잘 될 거고, 세상에 내가 선택한 일도 잘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니까, 왕래. 이 왕래가 뭐죠? 왕래가 바로 삶이니까, 삶. 그걸 자꾸 늘어지는 거죠. 일단, 주자의 그 본의부터 한번 볼게요. 차는 인 띄우고, 함 띄우고, 구사 띄우고, 효사이 띄우고 섞이라. 함께 구사, 효사를 인용해서, 단길인자, 인용하니까, 당겨서 인용해서 석지 해석한 것이다. 은이 들어가기 전에 주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치 이 백렬을 갖다가 이 치자를 이치자로 해가지고 이치는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하나야. 그런데 걱정거리 100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치는 하나였고 주자가 그걸 생각한 건데, 자, 주자를 보세요. 은 띄우고 리본 띄우고 본이이 띄우고 수도 띄우고 백녀가 막비 띄우고 자연이네. 이치는 본래 하나야. 둘이 아니야.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란 것은 두 개가 아니야. 누구든지 세상 근본에 돌아가는 이치는 하나야, 하나. 하늘도 하나고 우주도 하나야. 진리도 하나야. 이치는 하나야. 본래 두 개가 없건을. 그런데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걱정거리가 100개가 된 거야. 생각이 100가지인 것이, 이거는 바로 막비자연아. 자연이 아닌 것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 생각 많고 걱정 많아, 이게 전부 다 자연스러운 이치이야. 왜 생각 많은 거야? 그런데 해답이 없으니까 하이 띄우고 사려 띄우고 이제라. 어찌해서 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으로서 행동을 하겠나, 이거야. 하위자. 내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것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하겠냐. 하위자는 생활하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겠나, 이거야. 행복하겠냐, 이거야. 하절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주자의 결론이 뭐냐면 필사 띄우고 이정이면
적 띄우고 소종자 띄우고 역 띄우고 협이라. 반드시 생각을 내서 따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요 구사 여기서 요 구사에서 생각을 하면 아까 있지만도 얼굴이 예쁘냐 아니냐, 키가 크냐 아니냐, 돈이 많냐 아니냐 등등의 그걸 따라가지고 내가 따라가면은, 그걸 생각에 따라가면, 다시 수울리를 안 따라가고, 이 수울리를 따라가는 건 마음이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데, 수울리가 아니고 머리를 굴려서 따라가게 되면, 그러게 되면 뭐냐면, 소종자, 내가 선택해서 따르는 바가 또한 좁아져. 머리 굴린 만큼 좁아져. 내 마음의 순수한 기운을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머리 굴린 만큼의 얼굴 좋은, 좀 제가 표현을 하지만, 얼굴 좋은 사람을 택하면은, 아무것도 얼굴 좋은 애가 성격이 뭐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번 큰 실수하는 거죠. 또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등등 외적 요인을 머리를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그 따르는 바가 좁아져가 문제 생겨요. 문제가. 협자가 좁을 협자거든. 좁을 협자니까 좁아져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이게 순수한 순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로, 이 세상은 단수라고 하기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마음법 구이라거든. 마음법. 귀이라. 만 가지 법이 결국 하나로 돌아가, 하나로. 일기하체야. 하나로 돌아가는 그거는 어느 곳인가 이거야. 이게 이제 그 화두죠, 화두. 이 세상이 복잡하지, 이 맛보지 하나로 돌아가,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하나를. 그 하나가 어느 곳으로 가느냐를 봤을 때 이게 깨달음이지, 깨달음. 일기하체야. 그 하나가 뭐냐, 이거지. 마음법 일기하체. 이게. 그 하나가 도는 걸 보는 그게 근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래의 문제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와 달, 밤낮, 그리고 한서의 한서. 해와 달은 하늘의 천도의 흐름이고, 한서는 지도의 흐름 아니에요. 땅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자, 일왕적 띄우고 원래하고, 오랑적 띄우고 일래하여. 해가 가면은 달이 오고, 달이 가면은 해가 와서, 일을 띄우고 상수이 띄우고 명 띄우고 생연하며, 해와 달이 서로 미루어. 그러니까 해가 달을 밀어서 밤이 오고, 달이 해를 밀어서 아침이 오고 있어. 서로 밀어준다.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명, 밝음, 빛이 언자는 대명사는 거기에서 생겨나, 밝음이. 언자가 대명사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늘의 흐름이야. 천도에. 그럼 땅에서는 한왕적 띄우고 서래하고 서왕적 띄우고 하랴. 찬 기운이 가면은 더운 기운이 오고, 더위가 가면은 찬 기운이 와서 땅에서 한서 띄우고 상추이 띄우고 새 띄우고 성은하니, 한 차고온과 더위가 서로 미루어서, 그래서 한 해가 이루어져. 1년이 여름과 겨울 1년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니, 왕자는 구랴요 내자는 신야라. 간다는 것은 굽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가는 거야. 이거 굉장히 제가 하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늘 제가 하게 돼. 왕이란 것은 이 굽히는 거야. 굽혀. 이 굽혀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내라는 거 신이야. 이 신자는 이 신자 통하는 거죠. 믿을 신, 내일 온다는 믿을 신자. 그러니까 이건 펴는 거야. 이거는 양의 기운이, 이거는 양의 기운이고, 이 굴자는 이 음의 기운이죠. 이러면서 세상 그러한 거죠. 굴과 신을 통해서. 이게 세상이 이게 왕래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이 동동 왕래에도 바로 왕래를 이런 식 순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리를.
이거는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흐름 그 자체를 따른 거니까. 해와 달이 또 추위가 더위가 오듯이 인간관계, 참다운 사랑의 관계는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순리로,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야 됩니다. 순리를. 그래서 굴신 띄우고 상감이 띄우고 이 띄우고 생일이야. 굴신, 자, 굴하고 음으로 완자, 굴하고 굽히고 펴는 것이 서로 교감하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이 왕래, 동동왕래인데 굴신하면서 내가 상대한테 양보했고 상대를 받아들일 때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서로가.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남녀 그렇잖아요. 서로가 자주 부인한테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또 부인이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굽혀가. 그러면서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굴신에 서로 느끼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뭐냐면 이생은이야. 그 관계의 이익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굴신을 통해서 살아가면은 그 가운데 가정이란 또 사회란 관계에서 이익이 저절로 생기네요. 그러니까 굽힌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내적 공간이 없으면 못 굽힙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에 바쁘거든. 굽히는 것은 음은 이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는 내적 공간이 없으면 잘 굽히지 못해, 사람이. 자기 잘난 차는 것이 꼭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니까 굽히는 게 잘난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굴신한 것, 서로가 굽히고 또 펴기도 하고 뜻을 주장하고 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면서 하면은 그게 바로 가정의 이익, 사회의 이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굴신을 잘해, 굴시고. 동동왕래, 지오전. 동동왕래에서, 이거, 왕래. 동동왕래. 자, 주자 보내볼게요. 보내요. 은 띄우고, 왕래 띄우고, 굴신이 가고 오고 굽히고 펴는 것이 개 띄우고, 가문 띄우고, 자연지 띄우고, 상린이. 정말 재밌잖아요. 이 왕래 굴신이나 모두가 응해서 감하는 것이, 감하고 응하는 것이, 부부가 또 친구 간에 또는 이 사회에서 감하고 응하는 것이 자연의 항상된 이치예요. 이게 가장 자연의 항상 이치야. 어떤 데는 굽히고 어떤 데는 펴고 주고받는 거죠. 기운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자연의 상린에 가 띄우고 동동언이면 입 띄우고 입어 띄우고 살아. 이것 때문에 이제 남영현 선생 같은 분이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동동언을 가하면 그러니까 허겁지겁 하는 마음 급한 거죠. 허겁지겁 마음이 동동동거리는 마음을 가하게 되면 말이에요. 동동거리는 마음을 그걸 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냐면 입어 살아.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각자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간 거야. 자연의 순리에 맞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그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동동거리는 급한 마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동동을 가하면. 그래서 아까 공자 하사하려를 했잖아. 그러면 사사로운 생각이, 사적 욕망이 들어가게 돼요. 생각이 돼요. 소위 띄우고 필사 띄우고 이후 띄우기라. 그래서 이로써 그 때문에 반드시 생각한 이후에 따르게 돼. 그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가대가 순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